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보는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요. 일단은 저는 매출액은 꾸준하게 성장하는 회사를 찾아요. 매출액은 매출액이 줄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매출액은 이익은 안 날 수는 있는데 매출액은 꾸준하게 이제 성장하는 회사들을 찾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거는 진짜로 막 큰 마이너스만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용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어디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발현이 되게 되면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 나는 회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필터링해서 없애버리다 보면 이익 나는 회사들만 가지고서 이제 종목을 피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 실적이 다 좋아져 있는 회사들을 찾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종목들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매출액은 증가하고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은 뭐 마이너스가 나도 좀 용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현금 흐름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현금 흐름표 중에서도 이제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회사들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매 분기마다 이제 투자를 해야지 회사가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 그리고 뭐 CB나 BW 같은 경우에 좀 없는 회사들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자기 회사가 좋고 우량하고 기술이 있다고 하면 굳이 CB나 BW를 가지고서 투자 유치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자금 유치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는 그 오버행 이슈가 없는 회사들 위주로 좀 찾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CB 좀 올라가면 CB 물량 나오고 올라가면 CB 나오고 워낙에 그런 데가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재무제표 보면은 우리 HTS에 보면 다 나오고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 현금 이제 현금 흐름표도 영업활동에서 현금 흐름이 있으면 그걸 갖고 투자를 해야지. 그거 투자 안 하고 그게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이고 뭐 재무활동에도 계속해서 이게 뭐 마이너스가 아니고 계속 이 상태에서 플러스이고 뭐 그러면은 결국은 그냥 회사가 벌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있겠다고 하는 회사는 성장 자체가 없어요. 그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대부분 보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또 있습니까? 그거 말고요? 네, 뭐, 그 정도를 일단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섹터마다 그런 어떤 특징적인 점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면 이제 뭐, 그 어떤 순간에 재고 자산이 또 많이 느는 그런 그 현상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재고 자산이 는다고 하는 거는 매출이 안 돼가지고 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물량이 많이 나갈 거를 생각해가지고 재고자산을 좀 쌓아놓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고자산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이제 보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순간이 지나면 이익 성장률이 갑자기 좋아지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뭐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가 되다가 어떤 게임이 하나 팡 터지고 그러면 갑자기 뭐 영업이익률이 40%가 되고 이러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각 섹터마다의 특징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참고하시면 이렇게 개선이 많이 됐는데 왜 주가는 아직도 못 오르지? 라고 하는 회사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세트피는 뵙고 이렇게 잘 이렇게 보고서들 이렇게 보면은 일단 스몰캡 쪽에 조그만 주식을 많이 좀 하시는 편이잖아요. 영국의 개인 투자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짐 슬레이트처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우리 개인 투자들의 아버지가 나중에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만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책에는 그렇고 저도 많이 이제 그렇게 권하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일단 중소형주 조그만 회사의 고용 컨설은 차치하더라도 미래 이익 추정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의 코스닥은 지금 올해도 그러잖아요. 올해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지금 마이너스 나는 지수가 어렵습니까? 코스닥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소형주는 약간 찬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진주를 찾아야 되느냐? 아니면 난 코스닥 안 해. 우리 고객분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코스닥은 안 해. 중소형은 안 해. 모르는 건 안 해.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은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그러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과거 뭐 한 30년의 주식 역사를 보더라도 대형주보다는 월등히 앞섰다는 것들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최근에,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성장률이 지금 뭐 6월달 들어가지고 뭐 3. 몇 % 되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1%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긴 하지만 과거에 이제 30년을 보면 중소형주의 주가 상승률이 대형주보다 높았었던 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너무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쏠림 현상들이 많이 심하고, 바로바로 수익을 내는 그런 쪽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이 있는 대형주 위주로 매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저희 같은 이런 독립 리서치들 그리고 뭐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뭐 텔레그램 채널이라든지 뭐 유튜브 같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들 이제 그런 중소형주를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씩 성과를 내게 되면서 다시금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영업을 하고 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신뢰가 다시 생겨야 되는데 지금은 뭐 미국이 워낙 뭐 미국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니까 한국 시장 자체가 중소형주고 뭐 이렇게 구멍가게 돼버려는 정황으로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중소형주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이게 쉽게 신뢰가 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다른 각도로 말씀드려볼게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뭐 전체 대형주를 뭐 미국 시장도 하고 대형주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 분산을 하는 거니까 중소형주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이런 데에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위해서 아마 지금 RMC에서 뭐 앱도 새로 런칭하고 뭐 새로운 거 많이 하시잖아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 한번 좀 말씀을 좀 주실까요? 일단은 중요한 부분을 좀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뭐 많이 생각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왜 이렇게 못 가는데 미국 시장만 이렇게 오르냐라고 하는 것에 뭐 어떤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 시장은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나라고 그리고 401k라고 하는 퇴직연금이 전국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의 그 10% 정도가 계속적으로 투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시장이에요. 근데 그 10% 가운데에서 전체 펀드의 40%가 이제 미국의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급속하게 늘고 그 규모도 큰 상황에서 특히 이제 비중까지 40%로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의 수급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그 국민연금의 운용 규모가 지금 국내 시장 비중을 14%로 또 줄인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는 인구까지 이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 시장에 대한 그런 어떤 버팀목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꾸준하게 오르고 관심을 받는 것은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대형주라기보다는 그렇게 자꾸 자금들이 투여가 되고 그렇게 시장들이 이제 돈들이 이제 그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돈이 그렇게 몰리다 보니까 대형주가 아니면은 또 커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더 대형주들 위주로 그 이제 시장이 흘러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구멍가게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뭐 국내 투자자분들도 다들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그 시장의 이제 상승률이 뭐 주가 시장이 이제 다시 한번 개선이 되고 올라온다고 한다면 대형주를 뭐 계속 플레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형주를 하겠지만 또 중소형주의 그런 어떤 그 주가 상승을 경험해 보신 분들 그리고 어떤 그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또 화끈하게 오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경험해 본 분들은 또 중소형주 시장에서 또 계속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시장에 플레이를 하는 시장으로 좀 달라지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중소형주라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이 시장을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투자자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나마 이제 괜찮고 좋은 그런 회사들을 찾으려고 이제 뭐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뭐 신규로 저희가 이제 앱 같은 경우도 출시를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요번에 앱에 무슨 뭐 알고리즘 넣어서 뭐 한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네. 예전에 이제 이세돌이 알파고랑 대국을 한 거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당시 알파고가 어떻게 학습을 시켰냐면 프로 기사들의 기보를 보고서 이제 알파고가 처음에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왜 프로 기사의 기보를 가지고 공부를 시켰나 보면 시장의 가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습을 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착안을 했고 가장 잘하는 애널리스트들, 그러니까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을 되게 이제 좀 보고서 나오면 팔아야 되고 그렇게 폄훼하고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들을 보면 보고서가 나왔을 때 주가가 많이 오르고 정말로 전문가인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뭐 저도 애널리스트 생활할 때 아까 이제 스상이라고 하고 그랬지만 보면은 정말로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을 쓰는 애널리스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이 AI가 이제 학습이 된 거고 그런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그 날에 나오는 보고서들 가운데에서 주가가 오를 만한 종목들을 AI가 직접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애널리스트의 그 데이터잖아요. 그 애널리스트가 모집단이잖아요. 모집단이 너무 작으면은 신뢰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계속적으로 분석을 했고 11만 건 정도를 저희가 분석을 했거든요. 보고서 자체를. 그럼 거의 대부분 애널리스트가 거기 속해 있다고요? 그럼요. 네.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나도 모르게 누가 순위를 매기고 있으면은 알고리즘이 나를 평가하고 있으면 애널리스트들이 난 빼줘, 난 싫어, 이럴지 않을까? 그럴 수는 없는 게요.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의 어떤 여론조사를 하는데 지지율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지 그분들은 그냥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정치인들이 여론조사한 걸 가지고서 나는 3위밖에 안 되니까 나 건 내려줘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은 보고서를 쓰신 거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만든 저희 가공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습을 시킨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차피 오픈이 돼 있으니까 환경이나 매경에 가면은 그 컨센서스에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 말씀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이제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보고서에 반응하는 주가의 움직임을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질문을 드린 거는 애널리스트가 기업을 탐방을 갔다 와서 기업의 향후 주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물론 자기는 좋게 봤는데 뭐 시장 외부 환경이나 이런 게 안 좋아서 나쁠 수도 있지만 그걸 좀 잘 쓰고 잘 맞춰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잘 쓰고 잘 맞추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스탁 9330이라는 앱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선호할 만한 그런 애널리스트 분들의 순위를 저희들이 좀 통계로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이제 애널리스트들 보고서 썼을 때 이 사람은 성과가 가장 좋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생각들을 좀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보고서 나오면 주가 반짝 뜨잖아요. 거기가 고점이고 매물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요. 잘하는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세미나 요청 같은 것들이 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최근에 어떤 섹터를 좋게 보세요? 아니면은 어디 탐방 갔다 오셨어요?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또 펀드 매니저 만나서 세미나 하는 게 주 업무다 보니까 그리고 보고서가 쓴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잘하시는 분들의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 또 저희들이 25거래일, 50거래일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보고서를 낸 다음에 꾸준하게 또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꼭 그러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꼭 그렇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기와 잘 맞는 성향의 애널리스트들 분들을 좀 찾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앱에 좀 그런 랭킹 서비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뭐 처음이고 또 우리 교보증권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다 이거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시장에서 뭐 미국으로 뭐 다 가자 이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 좀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뭐 어떤 투자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될까? 그런 거 한번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뭐 수익이 막 변동이 많이 되고 이러는 종목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아직 남들이 모르는 업종 가운데에서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 종목에 대해서 먼저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회사들을 이제 꾸준히 한번 관찰해 보시고 내가 생각했었던 그런 어떤 그 투자 모멘텀들이 시장에 이제 알려졌을 때 주가 상승률을 한번 이제 경험을 해 보시게 되면 이런 어떤 투자에 대한 그런 철학들이 본인 스스로가 생기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들을 또 한 번만 그렇게 성공한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제 그런 성공들을 계속적으로 쌓아가다 보면 남들한테 이야기할 만한 그런 어떤 주식 투자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경험을 해야지 공감하시죠. 근데 대부분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고 이게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그 경험들이 그날 사서 많이 먹어본 경험들은 있잖아요. 그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투자에만 이제 손이 가게 되고 있는 것 장기 같습니다. 투자 뭐 장기가 몇십 년이 아니더라도 장기 투자에서 아주 큰 폭으로 이익을 내본 사람은 그 다음에도 또 그걸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좀 없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나? 책을 해서 그랬나? 제가 한번 얼핏 들었는데 그 얘기를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 카지노 얘기하신 적 있죠? 그 책에서 어디서? 카지노에서 내가 만약에 100만 원 갖고 갔는데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해갖고 따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한 5만 원뿐이 안 나오면 뭐 10만 원뿐이 안 나오면 그 별거 큰 돈이 아니니까 버려버리고 그냥 한 방에 하고 그거 안 된다. 그러지 마. 네, 그렇습니다. 절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남은 돈을 가지고서 다시 또 차곡차곡 모아서 또 본전 그 이상으로 만들어야지 진정한 이제 투자자고 갬블러가 되는 것이죠. 그 얘기 하시는 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지금 이런 손실이 나가지고 이거 언제 돼? 안 돼? 보통은 한 마이너스 한 30% 이렇게 나면 굉장히 자포자기하 하시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뭐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으셔서 또 시장도 많이 힘들고 한 것 같은데요. 보면 정말로 이럴 때일수록 내가 가진 그 어떤 투자 자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게임처럼 하지 마시고 투자로 진짜 좀 시간을 가지고 하시면 분명히 뭐 성과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할까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지금 빨리 또 약속이 있으셔가지고 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제가 라이브 끝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 주시면 제가 라이브 할 때 그러면 진짜 이걸 그때 왜 못했지? 생각이 드는 걸 한번 취합해가지고 바쁘시지만 또 부탁드려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